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중 어깨동무 학교를 통하여서 저희들 부모 교육을 갖고자 하는 계획 속에 드디어 서로 대면하며 얼굴을 보며 함께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알려지고 보여주고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회무의 절차와 또한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인사말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저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그 욕심밖에 없어요. 저의 충정심과 우리 방과후 학교의 충정심을 조금만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믿져봐야 이익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견디고 나가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 힘듦을 여러분에게 벗겨드리고 또 덜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 이번 또 부모 교육도 제가 우리 전사님에게 한번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려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아는 건데 알아도 들으십시오. 또 하나 들으십시오. 저게 무슨 말이지? 들으십시오. 그냥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계획들을 헤아려가며 또 함께 가는 우리 방과후 학교,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학교만, 부모들만 우리 서로가 트라이앵글로 뜨리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 잘 키워갈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만 개념이 아닌 진짜 어려움을 극복해 보게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목사님께서 이번 부모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은 우리 어깨동무학교를 어떤 취지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서로 또 알아가는, 또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또 확신 있게 붙잡을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아이들 잘 세워가자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3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어깨동무에 대해서 오늘 부모 교육이기 때문에 이 사고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사고력,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자, 한번 펼쳐볼게요. 애들이 사고력이라는 말 자체는 생각하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툴은 지금 우리 스쿨에서 아이들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독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툴을 가지고 함께. 자, 그러면 들어서 어제 아이들하고 똑같이 했던 나눔을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린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은요.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봐야 됩니다. 보고 그리고 이걸 기억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생각하기 위해서 이거 가만히 보면 이게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학습하는 과정이 듣거나 보거나 그리고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공부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하게 돼요. 학습을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보고 듣고 선생님한테 듣고 이거를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학습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만화책을 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와 낚시를 하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보거나 듣거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은 꼭 공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사고력, 생각을 힘을 키우려고 하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요. 공부하는 경험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른 좋은 경험들이 많이 필요한데 특별히 공부를 하든 놀러를 가든 가정에서건 좋은 경험이 경험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긍정적인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습학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체험학습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거나 듣거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고 분류를 하고 추론을 하고 분석을 하는 이걸 통틀어 생각하기라고 해요. 근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과학에서나 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입력이 됐을 때 좋은 거, 안 좋은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판단은 내가 나쁜 거, 이건 좋은 거야, 옳은 거야, 이런 것들이요. 많은 책이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이라는 것은 아빠의 얼굴만 봐도 엄마의 얼굴만 봐도 엄마 표정이 이상한데 무슨 일이 있었지? 엄마 아빠가 싸우셨나? 아니면 또 무슨 우리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도둑이 들어왔나? 아이들이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우리는 생각하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각하기 전엔 항상 보거나 듣거나 다양한 경험들이 재료들이 많아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된 친구들이요 말로 표현하든지 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기 쓰기 그래서 우리가 입력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 표출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공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심어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정이에요. 학습하는 과정이 듣거나 보거나 그리고 이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표현하기가 어떤 개는 건축물로도 표현이 되고요. 공연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이 많은 생각들이 모여서 협업이 되어서 공연으로 또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작활동, 일상생활들을 생활하는데 사고력의 힘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 지혜 애들에게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한 번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아이들과 늘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생각해 보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좀 지루하실 텐데 재밌는 광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의력 있는 광고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나요?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여유를 즐기는 법을 배울 차례다. 소리가 잘 들리나요? 하지만 나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캐논 광고예요, 이게. 자, 이게 안전한 광고인데 또 하나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의 반바지를 그들의 편안함을 언제까지 부러워만 할 것인가. 세상의 거대한 편견에 도전하라. 남의 시선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자유를 입고 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러고 다니는 건 잘라달라고 이러는 거지? 응? 회사가 우스워? 회사가 장난이야? 좋아, 네 해달란 대로 해줄게. 신입사원 시절 회사원에게 안 나가?
월급과 승진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은 사람이 있었다. 그 질문에 나는 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당장 나가! 나가라고! 이거 옛날에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이제는 대답할 수 있다. 나에게는 동료들이 있다. 너희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 있는 순간 놀라운 책임감에 감탄. 어떤 움직임에도 자유롭게 놀라운 신축성의 이 사람이 왜 소개를 했냐면요. 애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상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보거나 듣거나 다양한 경험들.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마키아벨리의 뭐 이렇게 국주론이나 군주론이나 또 아까 오늘 봤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창의라는 것을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요. 항상 하는 생각, 이상적 사고만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전 분야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고, 예전에는 상위 소수만 영위했던 창의적 사고였지만 21세기에 들어가서는 갓 졸업한 학부생에게도 창의력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지나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은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일상 속의 풍성한 재미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어느 중요한 순간에 써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소 일상을 다르게 느끼고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에 심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일단 재미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 개발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김수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보이세요? 음소거 푸시고. 내 경력과 재능을 분석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진나 선생님, 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창의적. 보이세요? 글씨? 안 보이면 제가 읽을게요.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창의적 사고에 자신 있는 사람은 새롭게 생각하며 문제 해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즐기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이 창의력이 있어야죠. 생각이 고정되지 않아서 요즘은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직업을 그만둬야 될 때가 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는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공부를 진짜 하기 싫어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밖에서 노는 걸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 집에 있는 게 편한 친구들이.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데 나와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던 대로 생각하고 하던 방법으로 가는, 우리 옛날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요, 본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본인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변수들이 너무 생기는데 그걸 대할 때마다 우리는 스트레스나 짜증으로 많이 나타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이 굳어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래요. 생각이 굳어있으면 조금만 다른 환경, 조금만 다른 식으로의 대화, 조금만 다르게만 표현을 해도 스트레스,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의력을 가지면 제일 먼저 본인이 살아가는 데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창의력이 있기 전에는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그러려면 다양한 경험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자, 우리는 그러면 창의력이 중요한 이유도 알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거 뭐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했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원래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금 보고서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면 바로바로 하겠는데 지금 여기여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걸 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공유할게요. 한국 아이들의 여기 보면 성장과 발달 보고서가 있어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거 통계 자료고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자, 우리나라 학생들이 지적 발달은 높다고 해요. 학력 수준은. 자, 보면 다른 나라 OECD 국가에서도 읽기 쓰기 대부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아까 말했던 애플사나 대단한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에요. 중고등학교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미국이나 일본에는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학습하는 시간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40%, 32%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말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를 다 책상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다양한 친구를 만나고, 다양하게 놀면서, 다양하게 재밌는 걸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돌고래 유괴단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아이들하고 생각하는 훈련들을 할 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뭐 하고 싶어? 이거 물어요. 첫 번째는 게임이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고 싶어? 물으면 재밌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직업을 가지고 뭘 하는데 재밌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재미있는 곳에 돌아와요. 돈이 들어와요. 사람이 몰려요. 재미있는 곳에. 그리고 이 재미있는 곳이 도둑질도 재미있는데 계속 해야 될까요? 이 재밌는 일이 너에게 어떤 게 유익이 되니 너나 가정에나 너네 엄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좋아하는 일을 그걸 해야 하는 이유가 뭐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계속 저희들은요, 계속 아까 이런 툴을 통해서 아이들과 계속 나눕니다. 생각이라는 것은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바로 생각이 나오고 창의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래서 하프루타 교육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하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책상에서 학원에서만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교육 참여율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원을 많이 가고 1대1 수업을 많이 했는 애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교육 참여율이. 그래서 성장과 발달에 체력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보고가 있는데 정신건강.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조금씩 나빠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집중력에서 공부는 좋은데 또 다른 부분에 아까 표현했던 창의력이 떨어지면요. 조금만 변화된 환경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나하고 좀 다른 아이. 나는 공부 잘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가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고, 나는 운동 잘하는데 운동 못하는 애가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고, 자꾸 끼리끼리 놀아가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 삶의 질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하는 힘을 키워줘야 돼요. 학생들의 인성, 도덕적 발달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한국 학생의 인성 및 도덕성 지수는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리고 학부모의 경우는 대부분 61.3%가 53%가 아이들의 인성과 도덕성이 낮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옛날에 그럴 때보다 애들이요,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공동체도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좁아지고 있어요.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고력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아이를 우리는 키워야 되는데 우리 여기 강양어깨동무학교는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이것도 혹시 보이시나요? 자, 우리 이번에 아이들과 인생나무 연구소 오셔가지고 사실은 아이들과 이런 교육들도 했는데 자료들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이렇게 아이들과 했어요. 여기 보면
경험이 풍부하고 협업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만 협업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운동 좋아하는 아이와 운동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 함께 협업을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그런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 외우는 사람, 밤새 일하는 사람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특히 AI 시대에는. 자, 학습은 습관인데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 들리는 영어, 자기 주도식 학습이 주로 우리 내용인데요. 학습 태도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즐겁게 형성돼야 돼요. 경쟁식으로 형성돼서 경쟁하는 욕구로 사용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막 힘들게 느껴져서도 안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오랫동안 배워가는 거, 학습하는 거, 깨달아가는 거, 이 즐거움을 알아가는 이게 학습 태도거든요. 이걸 형성해 가야 되는데 이거는 매일 조금씩 천천히 습관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매일 합니다. 매일 독서 30분씩. 그리고 말하기, 표현하기 하고 쓰기. 그래서 독서 감상문을 쓰도록 하는데 여기도 하나 나왔죠. 자, 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요. 이제 중등 같은 경우 초등학교 훈련된 애들은요. 매일 10분씩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아이들이 뭐 용민이, 승우, 정민이, 왕이까지도 해서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올립니다. 독서를 자기들이 하고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나눔을 하도록. 시간이 없으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매일 10분 이상은 꼭 할 수 있도록 공부도 그렇지만 독서만큼은 꼭 많이 하도록 합니다.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데요. 이것도 아이들이 훈련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할 양들을 정해요. 뭐 수학은 한 몇 쪽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리딩이랑 독서랑 이걸 정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올립니다. 월요일쯤에.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이걸 했으면 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거 해야 할 일인데 오늘 못하겠으면 문자가 옵니다. 이거 못하니까 내일 하겠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정한 양들은 꼭 해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하고 자기가 했던 것을 성취하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이루어냈다. 내가 정했던 것을 내가 하는 훈련들을 여기서는 지도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가 했던 것들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단톡방에 아이들이. 그래서 모두가 와서 선생님이 지켜보고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 할 일들을 알아서 하는 친구들. 그렇게 해야 대학을 가서도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정하고 자기 진도 맞게.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양을 많이 앞서 나가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자기 양에 맞게 조금씩 해서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학습이 경쟁의 도구로 쓰여지면 안 되고 깨달아가고 배우는 거. 그래서 우리는 평생 공부하는 것을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게 참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돼요. 가서도 자격증들 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우리는 영어가 어떤 영어를 하냐면 들리는 영어를 시킵니다. 우리가 스쿨에 뭐 원어민 쌤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깨동무 학교에서 이제 연합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요. 독서하고 영어는 매일 시킵니다. 영어를 하는 이유는 영어로 말하는 사람 말귀를 알아먹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영어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 여기 영어에 대해서도 조금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돼서 그래도 다음에 또 하더라도 또 한번 설명할 일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여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툴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스쿨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이거를 초중고등학교 때 훈련된 아이들이랑 사고력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학습으로 맨날 공부하는 아이들하고는. 자, 여기에 보면 영어 발표의 중요성을 나타나고 있는데 자, 화면 공유 중지하고요. 자, 하면 이거 정말 그 네이버에 어깨동무학교 들어가면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안 찾아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어에 많은 돈을 쓰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스피킹 수준은 하위입니다. 이유는 공부만 많이 해요. 이것만 많이 해요. 근데 표현을 하거나 말하는 현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EBS에서 보면 초등학교부터 조금씩 쉬운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보고 실제로 발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도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AI 시대 영어 공부에 관해서 EBS 미래교육에서 초등학교 영어 발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강양 어깨동무학교 학생들은 매년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간단한 문장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외워서만 했어요. 짧은 문장을 외워서 발표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 세 번째 된 애들은요. 자신의 언어로 PPT 자료를 같이 자기들이 만듭니다. 같이 저랑. 제가 좀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발표하는데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을 자, 여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이거 아이들이 이렇게 한글된 걸 보고 바로 직독직해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 말들을 잘 들리나요? 우리는 다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진짜 영어 싫어했던 아이예요. 그리고 공부도 좀 사실 싫어했던 아이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해냄으로 인해서요,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공부를 스스로 하기 시작해요. 뒷심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친구가요, 학업이나 학습은 좀 늦게 따라올지는 몰라도요, 독서는 여기 와서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특히 삼국지 전집으로 해서 2번씩 읽어요. 그러면 이 말은요, 애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요. 착해요. 그래서 얘의 꿈은 투자자예요, 투자자. 오늘도 아침 8시 반에 영어 수업을 한 1시간 정도 같이 했는데,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니? 했더니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도전도 많이 해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 문장들은 자기가 다 만들었어요. 이 문장들을. 한번 볼까요? Hello, my name is Dongmin Lee. I'm 15 years old. I do write English.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This is my picture prepared English speech on last Christmas. I was very hard. I didn't know read English. And I was very slow to study English. 네, 이 친구가 영어를 보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화면이 뒤에도 우리나라 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고 바로 직독직해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바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귀는 다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냐면요. 아이들을 영어 선생님도 없는데 얘네들 영어학원 한 번도 안 다니는 애예요. 근데 승우 같은 애는 중학교 2학년 얘는 검정고시 지금 중3과 영어 시험 쳤는데 100점이거든요. 듣기 엄청 잘 돼 있고 영어 공부를 학교 수업을 굉장히 쉽게 따라갑니다. 자, 여기 보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이 교재를 많이 사용해요. 리딩하고 읽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원어민 듣기를 항상 매일 5번씩은 꼭 시켜요. 그리고 듣고 따라하도록 하기. 그리고 리딩, 본문을 읽고 직독직해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쫙 읽고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는데 이렇게 하면 영어 백나라도 영어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직독직해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듣고 통역하도록 연습을 시켜요. 저희들이. 그리고 발표하는데 누가 하냐면 여기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한번 연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폰 꽂고 계시잖아요.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말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데 어른들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영어 들으면 다 따라해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귀가 열린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소리가. 아이들이 이어폰 꽂고 듣고 말을 따라하도록 합니다. 이걸 중요한 게 뭐냐면 귀가 열려야지 영어를 할 수 있게 돼요. 아무리 눈으로 봐가지고 영어 절대로 못해요. 귀가 열려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말을 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왕이도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얘도 진짜 공부하기 싫어했는데 지금 그래도 1시간씩 지금은 자기 힘으로 하게 돼요. 공부를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공부가 해야 된다는 이유를 깨닫고 보겠습니다. 나는 안 갔어.
I didn't go. 나는 안 잤어. I didn't sleep. 나는 영어 공부를 안 했어. I didn't study English. 그래서 애들이 영어를 듣고 말하게 하고 또 우리말을 영어로 바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매일 연습을 시켜요. 이게 다른 데하고 정말 차별됩니다. 이런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어민 수업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 37분, 40분이어서 뒤에 오늘은 다 하지 않을게요.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이 되어져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활동 시간, 아이들의 체험활동 이런 것들이요. 여기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 농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강사들이 와서 체육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거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활동 계획 안에 다 올려놓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 활동 계획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구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 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체험들 여러 가지 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광양 어깨동무학교라고 치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리고 지금 창원이랑 순천이랑 우리 함께해서 역사 탐방도 했고요. 그리고 영어 캠프도 했고요. 아이들이 서울과 빅교에만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모여요. 우리처럼 다 8명, 10명 이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함께 가까운 지역이 순천하고 창원이 좀 가까워서 같이 연합해서 영어 캠프도 하고 역사 탐방도 같이 가고 또 제주도 한 달 사이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못하고요. 시간이 많이 되어져서 차별화가 어떤 게 차별화냐면요. 저희들은 이걸 준비하고 있어 아이들이. 간단하게는 초등 때는요. 일단 학습 태도를 잡습니다. 공부하는 즐거운 경험, 내가 깨달아가는 걸 알아가는 재미, 이걸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꾸준하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기 싫을 때 그걸 늘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독서를 많이 시킵니다. 될 수 있으면 독서를 많이 시킵니다. 특히 고전 같은 거 많이 읽고 가장 큰 고전은요. 성경책만큼 큰 고전이 없어요. 성경책의 어휘를 많이 이해를 하면요. 다른 모든 것이 통달이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영어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등학교, 중등, 초등 사이에는요. 자기주도식 학습.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양을 정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들려줌으로 자기주도식 학습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등 정도 되어져서 지금 승우나 용민이나 정민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스쿨에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공부가 가능해요. 책 읽는 것도 가능하고 자기가 정해서 공부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수능이다 대학이다 이게 아니라 니 뭘 하면 재밌겠니?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계속 4, 5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이번에 이제 수아가 우리 이제 어깨동무 학교가 고등학교는 필요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준비하는 것은 감사하게 수아가 그래도 공부를 너무 잘해서 준비되어 있어서 또 우리 스쿨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아는 어쨌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4월 달에 패스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아울러서 영어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이제 또 유학 갈 수 있는 것을 또 준비하고 진로를 또 탐색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3년 내 책상에 앉아서 수능을 위한 공부만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고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동무는요. 여기도 여러 가지 제가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열어보면 어깨동무는 사실 이거 전부 다 우리 어깨동무 지금 있는 부모님들은 여기 다 참석을 했어요. 이게 윤은석 목사님이 대표이신데 어깨동무 총학교는 대표는 윤은석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다 아이들과 다 같이 갔다 왔어요. 여기 대단한 분이세요. 여기 순천이나 광양에 있는 어떤 학원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다음에 H 라인 박사님이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갔더니 홍지민, 뮤지컬 배우 홍지민도 왔었고요. 조혜련도 왔었어요. 여기 우리 다 만났었거든요. 이 컨퍼런스에 그 대단한 유명 연예인들이 다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에 안진훈 박사, 리치 메라인 박사에서 뇌교육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깨동무를 다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전국의 어깨동무 학교 학생들이 다 모였죠.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사실 자문위원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비교의 어깨동무가 작아 보이는데 사실 작지 않아요. 근데 이거 표현은 사실 많이 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다른 어떤 학원보다 어떤 교육 공동체보다 엄청난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원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다양한 인맥이 있고 감사하게 저도 다양한 어떤 사역자들, 청소년 사역자들하고 인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만남의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또 목사님은 또 목사님들로 서울에서 여러 가지 지금 줌으로부터 해서 띵커와이즈부터 해서 또 로션이라는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다양한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져서 오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계속 배우라고 요청하셨고 또 교육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접목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강사들이 지난번에 왔던 인생나무 코칭 연구소에서 왔던 강사님들도 목사님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시 멈춰 있지만 계속 아이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다현이 아버님이 안 오셨는데 지금 소금과 빛교회 부모님 그 성도님들이신데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함께 연합을 다른 데 힘쓰시지 마시고 이 일에 연합을 하면 가장 크게는 우리 가정에 가장 큰 축복이 있더라고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함께 올인을 했을 때 당장 여기에도 제 아이들이 없지만 사실은 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열어가시는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금과 빛교의 영성을 신뢰해 주시고 오늘 다현이 아빠는 안 계시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좀 신뢰해 주셔서 힘을 모아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목사님의 어떤 지도 속에서 목사님하고의 소통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커왔고 지금도 아이들이 목사님하고 소통 가운데 영적 지도를 받고 있고 또한 대한이 같은 경우도 일산 아니면 혜성이 있는 몽골 인국이는 대구 각 교회에 또 맡겨진 어떤 청년단체든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하고 소통 속에서 그 지도를 받으면서 그 소속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우리 소금과 빛교회 본교회하고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글로벌에 가서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관계를 배워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성공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 위해서 달려간다면요. 이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협업할 줄 아는데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랑 이야기가 통하는 아이들 또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이야기가 통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됐을 때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그 교회 소속에서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깨동무학교는요. 제주도, 창원, 또 경기도, 서울 여러 군데가 판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네이버에 강양 어깨동무학교를 쳐보세요. 네이버에 창원 어깨동무학교를 쳐보세요. 그럼 함께 다 같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다 같이 학교를 어떤 부분들이 되어지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허접하게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시작이 미약할 때 투자하는 사람이 안목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당장 돈이 보이고 세상에 당장 스펙이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진짜 성공하는 아이들이고 또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는요.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다윗과 같은 아이들을 만들기를 원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리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적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니엘과 같이 하는 사람 없어요. 직장에 눈치 보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정부에
법칙을 어기고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기 원해요. 아이들 20명, 30명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모님들과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또 어떤 다현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신뢰를 해줘요. 정말 다 믿는다고 해줘요. 특별히 그 일에 있어서 문동현 집사님이나 저 김영희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셨겠지만 일단 아이를 그냥 이곳을 신뢰함으로 그냥 전폭적으로 믿어주시거든요.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부모 교육을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무조건 아무나를 데려다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데려다 하지 않고요. 한 명이라도 부모님과 교회와 마음이 연합한 그 아이들을 우리는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아이들 우리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깨동무학교는 전부 다 교회 안에 있어요. 창원도 그렇고요. 판교도 그렇고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장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세워갔을 때 중고등부가 살고 청년부들이 삽니다. 그래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초등부를 챙긴 거예요. 아이들이 학원을 뺏기지 않고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이런 훌륭한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은요 여기까지고요. 목사님이 마무리 하시기 전에 부모님들이 오늘 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을 한마디씩만 짧게라도 한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쿠폰 써겠습니다. 네. 네. 저는 방과후 학교 전에는 스쿨에 보내기 전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 되게 많이 급급하고 당장 눈에 이렇게 또 드러나야지 마음이 편하고 평안이 되고 그랬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미리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쿨에 보내고 나서 제가 키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나서 이제 교회를 신뢰하고 또 목사님을 신뢰하고 선생님을 신뢰한 가운데 보내게 됐어요. 근데 보내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애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저도 보게 돼요. 제가 제 자식이 어떤 상태였는지 부모가 제일 잘 알잖아요. 원래 전에 정말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현재 자기 주도가 되고 독서를 하고 그리고 스쿨에 나가는 것을 지금은 자신들이 의지를 생각을 해서 좋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저 또한 근데 저도 그렇게 근데 깨달아가면서 제가 깨달으니까 애들도 같이 또 깨달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여기에 정말 좋구나. 그 전에는 그렇게 좋은지 사실 모르는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인지 알기 때문에 저도 신뢰를 하고 같이 협업하기를 원하고 같이 또 그 일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같이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세대, 믿음의 리더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길들이 계속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쭈삣쭈삣하고 조금 소극적이었던 제가 2021년도는 그게 좀 확신이 오고 좀 미래가 보이니까 좀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100% 다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았다면 이제 100% 다 마음과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주님 앞에도 기도를 그러한 소망을 또 주님 앞에 갖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스쿨에 오는 아이들은 다 교회에 다 알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정말 좀 리더로 좀 색다르게 좀 예수 믿는 애들은 다르구나. 각각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너무나 지금은 간절히 제가 그거 소망 하나는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스쿨에서도 다 오는 아이들이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저 또한 바라고 이 비전 너무나 크게 봐주시는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간사님이 먼저 걸어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모들이 있어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신뢰를 하라고 했는데 믿어드린다는 것이 처음에는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잘 못 믿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을 제가 소금과 빛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중보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못 키운다는 사실을 빨리 부모님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진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마무리처럼. 그 다음 또
박수 크게 치신 우리 김진란 집사님 네. 처음 오셨는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짧게 해도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게 했습니다, 저기는.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네, 좋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께서 이 어깨동무 이거 할 때 초창기 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부부가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냥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가 뒤늦게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좋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막 변화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항상 희아가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를 너무 많이 눈에 이렇게 막 보이게끔 가슴이 그냥 벅차고 근데 제가 잔소리가 좀 많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희아가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참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참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희아 덕분에 이제 동생들도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막 그랬으면 좋겠고. 네. 너무 감사해요, 앙클.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집사님은, 다음 우리 권 집사님. 우리 이번에 수화가 와서 하나님께서 또 미리 예비하셨나 보다 싶은 생각이 너무 든 게, 중3 수학부터는 제가 머리가 좀 아플 뻔 했는데, 준비된 수학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승화원 믿냐고 지도해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뒤늦게 또 합류해 주셔서 그런 선택을 해주셔서, 또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다 싶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소리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일단 수아가 먼저 선택을 해줘서 제가 권유한 것이 아니고 지 스스로 선택해서 또 너무나 고맙고 또 하늘한 게 약간의 보탬이 된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아가 지금까지 한 거 뭐 세계사, 한국사 그 모든 것을 승우랑 용민이랑 같이 했을 때 또 더 큰 이렇게 쉽고 지도 쉽고 애들도 쉽고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간사님 너무 수고 많으신 우리 간사님, 너무 뒤에서 너무 많이 수고하신 우리 간사님. 후보는 전사님이랑 스텔라님이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목사님은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많이 이렇게 끌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또 오늘 교육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들이 또 시간마다 참 귀한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인사말 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흐뭇합니다. 일단 흐뭇하고 곱하기 흐뭇하고 더하기 흐뭇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이 일에 신뢰를 하고 우리 아이들 쭉쭉쭉쭉. 근데 한 가지는 이것은 이제 교장이니까 말하죠. 지금부터 우리 어깨동무 학교에 함께하는 애들에게만 앞으로 주어지는 특전들이 혜택이 주어지고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안 됩니다. 유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놓고 첫 단추로 그렇게 끼워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라도 혼자 가고 전도사님 혼자 가고 학교가 그냥 우리 어깨동무 학교가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아이 한 아이를 놓고 모두가 함께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이 우리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또 그 아이들에게 열려지는 꿈과 비전 속에
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터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제가 교장을 안 한다고 윤 목사님이 대표 교장이잖아요. 그랬더니 각 개 학교마다 교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바지 교장 안 되고 실전의 교장 되려고 저는 무척 뛰어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네. 기도로 마치실 줄 알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모 교육을 은혜 안에 진행되고, 과정 속에서 생각할 것 생각하고, 품을 것 품고, 알 건 알고, 또 바라볼 건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밤가우 우리 어깨동무 학교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가형으로 다니는 우리 어깨동무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실무진의 전도사님과 간사님, 선생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맡고 있는 모든 가정들 위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덧입혀 주시되 비전으로, 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네. 네. 정확하게 1시간 끝냈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